자,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던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대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그쪽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 인강으로 확인을 하시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들어갈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들어가면 일단 거기 하트 옆에다가 희소성 한번 써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파트에 들어왔어요. 경제의 핵심이에요. 경제의 핵심. 경제의 시작점이 바로 이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럼 이 희소성이 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뭔가 희소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가 적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양적으로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적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그 괄호 안에다 적어 넣으면 돼요. 이제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걸 충족해줄 자원이 부족한 상태인 거지. 이제 자원 한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적으로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큼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뭐 이제 뭐 마라탕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수는 없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거든. 이 전 세계의 자원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라는 거죠. 경제 문제는 결국에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학문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경제학은 희소성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경제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이 희소성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트에 합리적 선택.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뭐 물건을 사 먹을 거예요. 이때 합리적으로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번 적어보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최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어내는 게 바로 합리적인 거겠죠. 그지? 이거 내가 뭐 9,000원 주고 먹었는데 만족감은 한 4,000 정도야.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익은 최대한으로 하고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익은 그냥 만족감,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용이에요. 근데 경제학이 말하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보고 갈 건데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에요. 경제학이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자, 그럼 기회비용이 뭐냐? 의미를 한번 적어보면 선택으로 인해서 자,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이 있고 짜장면이 있어요. 뭐 가격이 뭐 마라탕이 12,500원, 짜장면도 비싼 짜장면이어서 뭐 11,000원, 뭐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만족감. 뭐 예를 들어서
마라탕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뭐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5,000원 정도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뭐 17,000원 정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자,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짜장면을 선택을 하긴 하겠지, 이제. 만족감도 높고 가격도 적으니까, 그지? 그러잖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게 짜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 얼마야, 이게?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가격표. 그지? 11,000원이 일단 짜장면을 먹었을 때 포기하는 가치죠, 이제. 그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포기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내 돈이잖아요. 짜장면 먹기 위해선 11,000원을 줘야 돼. 이렇게 내가 포기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 그럽니다. 명시적 비용. 자, 괄호 1번인가? 그지? 괄호 1번의 명시적 비용. 자, 명시적 비용이에요. 자, 명시적 비용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걸 선택했어.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이 가격표, 이게 명시적 비용이라고요. 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택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딱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라탕을 포기했지. 근데 내가 마라탕을 먹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족감이, 그러니까 그지? 만족감이 이만큼 있잖아. 15,000원 정도 있잖아, 이제. 가격을 뺀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25,000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마라탕을 선택했다면 2,500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했단 말이야. 포기해버렸단 말이야. 그것까지 계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암묵적 비용.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지 않고 마라탕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 그것까지 계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비용으로 처리를 하더라. 해서 암묵적 비용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까지 붙여 넣을게. 가장 큰 값.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짬뽕을 추가하자고요. 짬뽕을 추가했을 때 뭐 가격이 13,000원인데 뭐 만족감이 14,0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순수한 만족감은 1,000원 정도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마라탕도 포기했고 짬뽕도 포기했어요. 그럼 이걸 다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값, 마라탕만 이제 암묵적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선택지들도 다 암묵적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너무 막 비용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다 보니까 가장 큰 값, 다른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암묵적 비용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포기했잖아? 그 포기한 대안까지도 포함시킨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괄호 속에다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제. 조금 지저분한가? 이렇게 지울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은
이 가격표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키더라.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이득,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선택했다면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기회비용 계산해보기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비용 이야기를 했고, 뭐 편익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만족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순편익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까 계산을 했었었지, 이제. 짬뽕을 먹었을 때의 순수한 편익 내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편익이, 만족감이 한 14,000원 정도인데 비용이 13,000원이야. 그럼 내가 실제로 순수하게 얻게 된 만족감은 1,000원 정도지. 그치? 비용을 빼야 내 순수한 만족감이 되는 거니까. 자, 순편익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값이 양수여야 되겠지. 그치? 이해가 되세요? 내 만족감이 내가 지불한 돈보다 커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치? 그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합리적 선택으로 올라오면 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뒤에 괄호 속에 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편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최소화한대. 결국에는 순편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순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지, 이제. 그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자, 여러분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 자, 매몰 비용이 뭔지 기억나나 혹시? 매몰 비용이 뭘까요? 자, 매몰 비용 한번 써보죠. 자, 이미 지불했어요. 자,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무한리필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 그러면 일단 그 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이미 지불한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게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자, 그럼 이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될까요? 고려하면 안 될까요? 고려하면 안 돼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라면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무한리필집, 이건 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는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15,000원 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미 들어가서 주문까지 해버린 상태에서는 이거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걸 무조건 내야 돼요. 이거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여러분들 딱 무한리필집 가서 생각해보세요. 나 15,000원짜리 내고 들어갔으니까 아이씨 뽕 뽑아야지, 15,000원짜리는 먹어야 될 거 아니면서 막 먹지 이제. 그런데 배가 이미 불러요. 배가 가득 찼어. 그런데도 막 그런 적 있지 않아요? 15,000원 뽕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배부른데도 먹은 적. 그때 더 먹을 때 어때요? 기분이. 이게 뽕 뽑겠다고 먹고는 있는데 이게 먹으면서 막 즐겁게 먹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면서 먹지 이제. 그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정말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소비를 하게 된다고 이제. 그치? 차라리 꾸역꾸역 먹는 중에 그냥 나가서 노래방이나 갈까 하고 노래방이나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여러분 무한리필집을 떠올려 보면 이 매몰 비용을 왜 고려하면 안 되는지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 매몰 비용 이거 우리 15,000원 뽕 뽑아야 돼 하고 막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체할 수도 있고, 그럼 오히려 나의 편익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죠, 밑에. 자, 기회비용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계산 문제 낼 거예요. 자, 확인해 보면 뭐 제가 하루 일을 쉬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하루 일을 쉬었대요. 쉬고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고 있고,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영화 관람비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하루 일을 쉬고 갔잖아요. 근데 용주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에요.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명시적 비용은 가격표에 있는 비용이라 그랬지. 가격표에 있는 돈이 명시적 비용이에요. 내가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관람비가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은 1만 원이 되는 거지. 자, 암묵적 비용은 뭐였어요?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다른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값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게 뭐야? 일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3만 원을 포기해버린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 3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영화를 보지 않고 일을 했다면 3만 원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3만 원 비용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예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게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은 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묵적 비용을 따질 때 우리는 정말 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지? 누가 이 3만 원을 생각을 했겠어. 그지? 이런 걸 따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용주가 이번에는 뭐 중국집에서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대요. 차돌짬뽕이 있고 마라탕이 있어요. 가격 이렇고 편익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라탕 담을 때 뭘 많이 담아서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명시적 비용은 얼마예요? 차돌짬뽕의 명시적 비용. 그래서 가격표에 나와 있는 가격이 명시적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13,000원. 자, 마라탕은 그러면은 12,500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12,500원. 그럼 암묵적 비용 얼마요? 차돌짬뽕을 먹었기 때문에 마라탕을 먹었을 때의 순수한 편익을 잃었어요. 내가 마라탕을 먹었다면 이 정도의 이득을 얻었을 텐데 이게 암묵적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얼마예요? 내가 차돌짬뽕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내가 마라탕을 먹었다면 이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야, 그게 얼마야? 2만 원인데 이때 암묵적 비용 처리를 할 때는 순편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마라탕을 먹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한 편익, 그게 7,500원이죠. 그죠? 이거 빼면 7,5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라탕을 내가 먹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한 이득이니까, 그지?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마라탕을 먹었을 때 암묵적 비용은 얼마야, 이제? 내가 차돌 짬뽕을 먹었다면 이 정도의 이득을 얻었을 텐데 이게 얼마예요? 이거 12,000원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기회비용 계산해 볼까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니까 기회비용은 25,500원. 자, 여러분 수학하니까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진 것 같네, 그지? 25,500원.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수학이에요. 25,500원. 마라탕의 기회비용은 24,500원인 거지, 이제. 그지? 자, 이렇다 했을 때, 자,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은 뭐를 선택해야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러면? 자,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순편익을 계산을 해보세요.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 하면은 차돌짬뽕은 순편익이 4,500원이 되고 마라탕은
2만원 마이너스 24,500원이니까 마이너스 4,5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마라탕을 선택하는 건 정말 바보인 거지, 이제. 내 만족감보다 비용이 더 커요. 근데 얘는 순편익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차돌짬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차돌짬뽕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정을 넣어놔요. 자, 이게 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과 편익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족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까지만 할 거예요. 뒷장에 동그라미 2번까지.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자, 가보자. 자, 이거 한번 저장을 하고, 자, 다들 5페이지로 넘어왔죠? 5페이지 가면은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합리적 선택도 한계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 정말 이런 게 합리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하는 이런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볼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 실패가 있어요. 그죠? 시장 실패. 뭐 이미 써져 있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 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자, 특징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장 실패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2가지만 공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독과점 문제.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면 불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불완전 경쟁, 자유롭지 못한 경쟁, 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다, 독과점. 자, 그러면 독과점이 뭔지 아나요, 혹시? 독점, 과점 이런 거 들어봤나? 독점, 과점. 자, 모른다면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제. 자, 기억에 표에다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이제. 자, 일단 독점 시장. 이 있고, 좀 내려서, 독점 시장이 있고 과점 시장이 있어요. 독점과 과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독점이 뭐예요, 이제? 홀로 독자에 점유하다 할 때 점자예요. 이 시장을 혼자 독점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한 상품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게 바로 독점이에요. 독점 시장. 하나의 기업이 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이 마이크 있어요, 이거. 이 마이크를 한 개의 기업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기업은 어차피 이 물건 만들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는데 하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가격을 막 올리고 공급량을 막 줄이고 뭐 이러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공급자, 이 공급자가 가격이나 공급량을 임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니까 가격을 높이고자 하게 되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 자체가 희소하게 만들어야 돼요. 희소하게 만들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돈 좀 더 드릴게요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독점 시장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싶어 하니까. 자, 과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과점할 때 과는 적을 과자를 써요. 적을 과자. 그러니까 이제 2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그러니까 얘 독점은 1개인 것이고 과점은 2개 이상이에요. 일단 2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특정 상품을 공급하는 거죠. 이제. 독점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그 물건을 팔았다면, 공급했다면, 과점 시장은 2개 이상의 기업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 3사가 과점 시장인 거죠. 이동통신사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의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소수니까 자기들끼리, 야, 우리 가격 이렇게 맞출까? 생산량 이렇게 맞출까?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얘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격은 올리고 공급량은 줄이고 이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담합이라는 건데, 담합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합행위를 한다. 이 담합행위를 하면서 자기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우리 좀 시장에서 지위가 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좀 높이자. 그러면서 공급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을 조절하고, 공급이에요. 공급량 조절. 그러면서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원이 딱 이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적게 생산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분배돼요, 지금?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있지. 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라고요. 과소 생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의 이기심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 이익을 가져오더라.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자 하니까 독점 시장, 과점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자원을 공급하지를 않게 되고, 그래서 가격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지, 이제.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장 실패. 두 번째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입니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 자, 그럼 공공재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럼 공공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공공재. 자, 기억 맞죠? 기억의 공공재. 자, 공공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료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잖아요. 그죠? 무료도로 또는 국방 서비스 또는 가로등. 뒤에 공간은 없지만 공원 이런 것들도 공공재예요, 이제. 가로등까지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재.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무료 도로, 국방 서비스, 가로등 이런 것들 보면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공급이 부족할까?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가로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면 이 형광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형광등, 가로등 이런 것들 누군가가 저 지금 가로등 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쬐 가로등 빛의 양이 줄어드나요? 내가 가로등을 쬐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쬐 가로등의 양이 줄어들냐고.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국방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강원도, 경기도 북부 쪽에서 군인분들이 이제 되게 열심히 국방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 지금 국방 서비스 소비하고 있어요. 그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국방의 어떤 이득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그치? 누군가가 소비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공공재는. 그치?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제가 가로등 불빛을 쬐기 위해서 세금 냈지, 그치? 세금 냈고, 자, 여러분들 세금 안 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세금 안 낸 사람이 가로등을 못 쬐게 할 수가 있나? 저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생각해보세요. 나는 세금 냈으니까 가로등 쬐 수 있어. 쟤는 안 내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못 쬐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대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일단 그냥 켜져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로등 누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뭐 돈 안 낸 사람이 지나간다고 가로등을 꺼버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요, 공공재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지. 아니, 돈을 안 내도 가로등 누릴 수 있네? 돈을 안 내도 누릴 수 있다고? 야, 그럼 나도 안 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자, 그럼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게. 그치? 무료도로, 국방, 가로등, 공원 전부 다 돈이 안 되는 상품이란 말이죠.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이걸 공급하게 되면 돈이 안 되니까 많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민간 기업, 이득을 막 강조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공급하려고 하면 이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덜 생산이 된다고 이제. 그지? 자, 그래서 문제점 한번 적어보면, 자, 니은였다 해서 문제점. 자, 거기 빈칸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돼. 특히 어떻게?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라고 해야죠.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다. 왜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돈 안 되는 거를 왜 해요? 돈이 안 되잖아. 왜 공급을 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에 맡겨서는 이런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뒤에서 배울 테지만 정부가 이 공공재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실패의 문제점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다음 장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검사도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서.